네, 안녕하세요. 종이접기 작가 유태용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문 접기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스텝은 크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주셔서 적당한 크기로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네, 그리고 다 그리셨으면 이제 접었다 편선을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선분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서 이제 반으로 접었다 편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기 전에 먼저 사각형의 가운데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운데라는 글자가 뜨는데요. 뜨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따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위에 보기를 눌러주시고요. 보기를 누르면 아래에 특수문자 안내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도형에 갖다 댔을 때 분홍색 글씨로 안내하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을 그려줄 건데요. 먼저 Shift를 누르고 아래로 이렇게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선이 그려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랫부분만 그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끝까지 선을 그려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클릭을 하고 Shift를 눌러서 그리시면서 동시에 Alt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위에 부분도 똑같이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기능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이제 이렇게 변까지 딱 만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그리셨으면 이제 이 선을 위에 부분처럼 접기선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획에서 먼저 두께를 0.75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점선 사용 값을 3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점선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화살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펜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반대쪽까지 클릭을 해서 적당히 곡선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곡선이 계속 연결이 되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반대쪽으로 꺾어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 꼭지점을 다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까지 있던 직선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반대쪽으로 클릭을 해서 곡선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요. 적당히 곡선을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화살표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획에 화살표를 누르시고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화살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까지 해서 첫 번째 스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스텝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스텝을 옆으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복사를 다 하셨으면 이제 앞에 화살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셨으면 이제 이 가운데 접기선을 접었다 편선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획의 두께를 0.25로 바꿔주시고 점선 사용을 체크를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기선이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변과 접기선이 약간 간격이 있죠. 저희는 도면을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간격을 두는데 그 이유는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복잡한 그림을 그릴 경우에는 이게 도형인지 접기선인지 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을 변보다 약간 간격을 두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이 선을 선택을 하시고 아까 저희가 접기선을 그릴 때 이제 위아래로 길이를 조절했던 것처럼 잡으시고 Shift와 Alt를 누르신 상태로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변보다 약간 간격을 둬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었다 편선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종이접기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접었다 편선은 무조건 변보다 약간 간격을 둬서 그리는 게 이제 접으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꼭 까먹지 않고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음은 이제 가운데 중심에 맞춰서 대문 접기를 해주는 접기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기능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옆에 보시면 정렬 기능에 있는 여기 가로 공간 분포라는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좀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가로의 공간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옆에 선분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이 정사각형의 왼쪽과 오른쪽에 맞춰서 임의로 작은 선들을 조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이 되었으면 이제 오른쪽도 똑같이 그려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선을 다 그리셨으면 다음은 중심선을 잡으시고 살짝 왼쪽으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방금 그렸던 이 왼쪽 선과 중심선의 중앙에 아무 위치에다가 임의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도 똑같이 중심선과 오른쪽 선 사이에 임의로 선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 선과 중심선 사이에 있는 선을 가로 간격이 동일하게 저희가 배치를 해줄 건데요. 먼저 이 세 개의 선을 다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고 정렬의 가로 공간 분포 기능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가로의 공간이 동일하게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도 동일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와 동일하게 이 세 개의 선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정렬의 가로 공간 분포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가로 공간이 동일하게 배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4등분을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8등분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 가운데에 다시 선을 복사를 하시고 이렇게 3개를 선택을 하셔서 다시 가로 공간 분포를 해주시면 이렇게 8등분을 하는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종이접기 도면을 그리는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까먹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아래 이제 두 선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선을 위에처럼 전선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변과 약간 간격을 두고 있죠. 근데 이렇게 접는 선은 변에 딱 맞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선을 선택을 하고 변까지 양쪽 다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리셨으면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획의 이제 두께를 0.75로 바꿔주시고요. 그 아래에 점선 사용에 값을 3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는 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화살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적당히 클릭을 해주셔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그리셨으면 선의 두께를 0.75로 해주시고요. 이제 그 밑에 화살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저희가 다시 그리긴 귀찮기 때문에 반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셔서 변형에 보시면 반사라고 있는데요. 이 반사를 보시면 위에 가로, 세로 반사가 있는데 저희는 세로로 반사하는 거기 때문에 세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확인이랑 복사가 있는데
저희는 처음 그렸던 화살표는 그대로 둬야 되기 때문에 확인이 아니라 복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사가 되죠. 그러면은 동일한 위치에 그대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텝 완성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스텝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스텝을 선택을 하셔서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를 선택을 하셔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주시고요. 이제 패스파인더의 나누기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가 도형을 나눌 건데, 그 전에 이 접기선을 도형보다 조금 길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빼는 이유는 이렇게 빼지 않고 나누기를 했을 경우에 제대로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형과 선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패스파인더 나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했다시피 패스파인더 나누기를 한 후에는 컨트롤 시프트 G를 눌러서 이렇게 그룹을 해제해주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원래 있던 접기선이 갑자기 사라졌죠? 이게 저희가 나누기를 하면서 이 도형들이 맨 앞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사실 이 접기선은 맨 뒤에 숨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도형들을 저희가 정돈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맨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정돈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맨 앞으로 가져오기,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가 있는데요. 저희는 맨 뒤로 보내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접기선이 맨 앞으로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양쪽에 있는 도형들을 위에 그림처럼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을 하시고 우체색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요 색을 바꿔주시고 이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왼쪽의 도형에 맞춰서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정렬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요. 다시 이 도형과 가운데 도형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런데 위의 그림과 다르게 지금 하얀색 도형이 맨 앞으로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돈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하얀색 도형을 뒤로 보내겠습니다.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정돈의 맨 뒤로 보내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개의 회색 도형이 맨 앞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해서 꼭지점을 적당히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문접기 기본형 완성입니다. 네, 다음은 방석 접기 기본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석 접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스텝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기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셨으면 두께를 0.5로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대각선으로 접었다 편 선을 그리기 위해 선분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선택해서 반대쪽으로도 그려주고요. 했었으면 선을 선택을 해서 이제 선의 두께를 0.25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었다 편선이기 때문에 선을 다 선택을 해서 약간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가로 세로로도 접었다 편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 지금 그렸던 대각선 선을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변형의 회전을 누르고 45도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그렸던 대각선 선은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이 아니라 복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요. 이제 이 두 선을 선택을 해서 변보다 조금 짧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었다 편 선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위에처럼 방수 접기를 접는 선을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먼저 옆에 선분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에다 갖다 대면 교차 영역이라는 글이 뜰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하시고 그대로 아래로 가져오시면 다시 교차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떼셔서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이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접기선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서 선의 두께를 0.75로 맞춰주시고 다시 점선 사용의 값을 3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접기선이 완성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군데도 그대로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수 접기라는 선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화살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적당히 클릭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 곡선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살표 두께는 0.75로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화살표를 그려줄 건데, 이번에는 하나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 회전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살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변형의 회전을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죠. 창이 뜨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90도를 입력을 하시고, 저희가 원래 그려놨던 선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확인이 아니라 복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복사가 됐죠. 잡아서 그대로 적당한 위치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군데도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텝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텝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텝을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하셨으면 다음은 화살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기선을 도형보다 조금 더 길게 양쪽 다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다 늘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선택을 다 하시고 이 위에 있는 도형처럼 접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전체 도형까지 선택을 하시고 패스파인더의 나누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나누셨으면
이제 컨트롤 시프트 G를 눌러서 그룹 해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룹 해제를 다 하셨으면 이제 위에 그림처럼 접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워두셨으면 이 대각선으로 접었다 편선을 다 선택을 해주시고 가운데 마름모 사각형보다 조금 작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제가 띄워놓았던 4가지 도형을 위에 그림처럼 적절히 정렬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전에 먼저 이 4가지의 삼각형을 선택을 해서 색깔을 회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색깔을 바꿨고요. 이제 이 삼각형들과 이 마름모를 옆에 정렬 기능을 활용해서 위에 그림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먼저 정렬 기능을 활용해서 왼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으면 다음은 이 삼각형을 아래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적절한 위치에 잘 배치가 되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우측 하단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형을 선택을 하셔서 이 마름모와 같이 선택을 하시고 이제 우측 정렬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아래로 정렬을 해주시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두 삼각형도 똑같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방수 접기가 잘 되었죠? 그러면 이제 직접 선택 툴을 활용해서 꼭지점을 조금씩만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그림처럼 약간 비스듬히 접힌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접었다 편선, 전 스텝에도 있었던 이 대각선 선을 4군데다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분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다 그으셨으면 접었다 편선이기 때문에 조금만 양쪽 다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셔서 두께를 0.25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나머지 3군데도 똑같이 선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방석 접기 기본형까지 완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대문 접기와 방석 접기를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이스크림 접기와 물고기 접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종이접기협회